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글입니다. 네, 우리 고려가 이제 고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금속 활자를 활용해서 우리 고려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고려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거란의 침입과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게 되는데, 자, 고려는 어떤 나라였고, 이 당시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공민왕이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공민왕을 고려가 멸망할 때에서부터 멸망할 때의 왕은 공양왕입니다. 공양왕. 네. 왜 공양왕이냐? 공손하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래서 공양왕이고요. 그 위에 이제 창왕이 있고 우왕이 있어요. 그리고 공민왕인데요. 공민왕은 31대 임금인데, 아니 망해가는 나라의 왕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려는요, 몽골이 침략 이후에 몽골이 원나라를 세우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거의 원나라의 속국, 원나라의 지배를 엄청 받아요. 심지어 원나라의 사위 나라였어요. 원나라의 사위 나라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원나라의 공주 있죠.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한 사람만 결혼을 해야지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네. 원나라의 공주와, 그러니까 원나라의 황제가 우리나라 왕의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끼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원나라의 간섭을 엄청 많이 받게 되고요. 그로부터 25대 충렬왕 때부터 30대 충정왕까지 임금 이름 앞에 충자가 붙어요. 자, 충자는 이 충성 충자입니다. 누구에게 충성? 원나라의 충성입니다. 그리고 왕비들의 입장을 한번 볼 건데요. 아들을 낳아요. 이 임금들이 아들을 낳으면, 고려 개경에서 아들을 낳으면, 자, 아들을 원나라 수도의 볼모로 보냅니다. 인질이에요, 인질. 아들을 여기다 잡아놓는 거예요. 물론 이 엄마들은 누구예요? 원나라 사람이에요.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엄마가 우리 아들이 어찌됐든 내가 원나라 사람이든 뭐든 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원나라에 어린 나이에 볼모로 잡혀가요. 인질로 잡혀가는 겁니다. 마음이 편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민왕도요, 왕이 되기 전에 왕자였을 때 여기 잡혀갑니다. 근데 공민왕은 특히나 엄마가 원나라 공주도 아니었어요. 고려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잡혀가는데, 공민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왕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조카가 먼저 왕이 된다든지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원나라의 공주인 노국대장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구라고요? 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노국대장 공주. 그냥 대장을 생략하기도 해요. 그냥 노국공주라고도 하는데, 원나라는 무슨 공주 이름마다 이런 대장을 중간에 넣었던 것 같아요. 노국대장 공주와 이제 정략 결혼을 하고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이 충자 들어가는 임금들은 대부분 왕비가 원나라 사람이었는데, 이 왕비가 원나라 사람인 까닭이 있습니다. 왕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원나라에 똑바로 안 하면 왕비가 왕을 뭐라고 하고, 심지어 부인한테 매를 맞고 사는 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시는 원나라의 간섭이 상당히 심했어요. 심지어 정동행성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의 고려에 원나라의 무슨 기관이 하나 와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군청이나 시청처럼. 그래서 우리 고려를 하나의 속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나라 간섭기가 한 70년 이렇게 가까이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조선의 영토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고려의 영토는 좀 작습니다. 조선보다. 나중에 조선이 건국하고 이 부분을 다시 뺏게 되는데요. 자, 1351년
네, 연도는 여러분들이 외울 거 없습니다. 선생님도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거고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고민왕이 다시 고려로 돌아와서. 자, 중요한 건 공민왕은 왕이 되고 나서 그 위에 때 다른 30대 충정왕까지의 그 왕들과는 달리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부인이 원나라 공주 노국공주였어요. 노국대장공주. 이 노국대장공주는 어땠을까요? 네. 그 전에 결혼했던 원나라 공주들은 왕이 이런 행동을 하려고도 안 했지만 이런 걸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노국공주는 고민왕의 개혁 정치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풍속을 따르기로 하고요. 반원 정책을 지지합니다. 여기서 반원이라는 것은 원나라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는요, 친원파가 득실득실했습니다. 친원파. 자,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일파라는 말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붙어갖고 네 하던 조선 사람들.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친일파가 아직도 그 후의 역사에서도 막 경찰하고 막 군인하고 이랬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요. 친원파라는 게 있었는데 이 친원파 중에 좀 가장 악질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기철인데요. 그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기철이 기영이의 기철이가 아니고 성이 기씨예요. 기철은 왜 힘이 세냐면 기철의 여동생이 원나라에 잡혀가요. 일종의 끌려가요. 이렇게 막 뭐랄까요? 노비 비슷하게 끌려가요. 근데 가서 황제의 부인이 됩니다. 중전은 아니겠지만 황제의 부인이 돼서 태자도 나요. 아들까지. 그러니까 기철의 그 권력이 엄청나게 세졌거든요. 이 당시 뭐 왕보다 훨씬 더 셌다고 해도 뭐 왕이 와도 뭐 그냥 왔냐 뭐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노국대장공주의 후원을 받아서 고민왕이 이제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고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은요, 정략 결혼을 한 거지만 서로 엄청나게 아꼈다고 합니다. 옛날 임금들은 부인이 되게 여러 명이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자식을 낳아야 그 다음 왕을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동안에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하 제발 후궁을 들이시옵소서 했어요. 고민왕이 No, 나에게는 only 노국대장공주밖에 없다 이랬어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후궁을 드리긴 했지만 노국대장공주만 사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한 15년 결혼한 지 15년째 아기가 생기긴 해요. 근데 이게 비극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궁금해지죠? 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당시 이 북쪽에서 이제 홍건적들이 많이 쳐들어와요. 홍건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는데 홍건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고민왕도 피난을 합니다. 우리 고려시대 피난간왕 기억나시나요? 네, 거란의 침입 때 현종, 9대 임금 현종이 피난을 가요. 근데 9대 임금 현종이 이 나주 여기 끝에 나주로 피난을 갈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백성들이 왕이 피난 가는데 보석이나 이런 폐물들이 많을 거라고 거기에 습격을 합니다.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광종이 노국공주와 함께 피난 가는 곳은 어디냐면요, 이쪽에 있는 경상도 안동이에요. 안동을 딱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반겨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노국공주가요, 개울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등을 이렇게 해갖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국공주가 여기를 밟고 지나가고 이렇게 줬답니다. 이때부터 생긴 놀이가 노다리 밟기라는 놀이입니다. 이때부터 생긴 놀이가. 자, 이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여기서 그만큼 많이 보호를 받고 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동을
그 당시 부였는데 안동 부였는데 안동을 도호부라고 승격을 시키기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공민왕의 개혁 정책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랑 이야기 했고요. 둘이 서로 이렇게 아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통의 원나라에서 온 이 왕비들은 원나라에서 온 우리나라 왕과 결혼한 왕비들은 왕을 감시하기에 급급했는데 노국공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왕이 개혁정치, 반원정책을 펼치면서요. 그동안 이렇게 낮아졌던 고려는 다시 엄청난 위상을 갖고 높아집니다. 왕권이 강화되게 돼요. 이게 지속만 됐다면 아마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왕의 개혁정책을 보고 결국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왜 실패를 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국민왕의 개혁정책 첫 번째는 친원파를 숙청합니다. 자, 숙청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친원파를 그냥 다 싸그리 야 니네 끝장내버릴 거야. 아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다고 했죠? 기철. 기철 일파를 숙청해버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철의 누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원나라 황후예요. 원나라 황후가 보니까 고려에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 고려 왕을 그만둘까요? 그냥 둘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철을 숙청했다는 것은 얼마만큼 원을 배격하고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려고 했는지 국민왕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쌍성총관부를 토벌하는데요.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영토를 회복을 합니다. 자, 쌍성총관부는 지도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래 땅이었던 것을 원나라가 갖고 있었으니까 무력으로도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정동행성을 폐지합니다. 정동행성을 폐지합니다. 정동행성을 폐지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정동행성은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는 내부 정치를, 고려의 내부 정치를 원나라가 간섭하던 기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백성들 깊숙이 몽골의 풍습이 들어가 있었어요. 몽골 풍습을 폐지합니다. 따르지 마라. 자, 지난번에 몽골의 침략을 수업을 하면서 연지곤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연지곤지 이렇게 찍는 거 결혼할 때 여자들이 그것을 했었다고 그게 이제 몽골의 풍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찍을까요, 나도? 귀엽게. 자, 아무튼 이거를 폐지해라. 자, 그 다음에 신돈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다섯 번째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자, 얘들은 다 없애는 건데 이거는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전민변정도감. 자, 전민변정도감은 뭐냐면 전민, 토지와 노비. 전은 토지고요, 민은 백성인데 특히 노비를 변정, 판정해서 본래 주인에게, 토지는 본래 주인에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은 평민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 기철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이 강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권문세족들은요 땅이 어마어마해서 그냥 여기서부터 저 땅까지, 여기 강에서부터 저 산까지 내 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발을 엄청나게 했고요. 실제 공민왕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공민왕의 침소에 자객이 칼을 들고 탁 들어왔는데요. 그 앞을 누군가가 가로막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뭐 여기서 단편을 이어줍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짜증나겠죠? 누군가가 가로막는데 누구냐면 바로 노국대장공주입니다. 자, 그럼 나는 노국대장공주다. 이 나라의 왕비다.
우리 전하를 죽일 거면 나를 죽이고 가라. 칼든 사람들이 그냥 휙 하고서 비고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안 그랬을까요? 노국대장공주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원나라 사람. 원나라 사람 그것도 공주인데 함부로 죽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정책을 펼칩니다. 정책을 펼치고 우리나라 왕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 국민왕이요. 이걸 끝까지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 까닭은 노국공주와 결혼한 지 15년 만에 아기가 생겨요. 근데 아이를 낳다가 노국공주가 그만 죽고 맙니다. 노국공주를 너무 사랑했던 공민왕은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막 자기가 그려요. 그래서 초상화를 앞에 두고 술잔을 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결국 정신병이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막 여자 옷을 입고 뭐 화장을 하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모든 정권을요 신돈이라는 사람에게 물려준다기보다는 신돈에게 맡깁니다. 신돈. 이 사람은 승려예요. 승려예요. 근데 이 신돈이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신돈이 권력의 맛을 들이게 되죠. 너무 과한 부분까지 자기가 참견을 하고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신하들이 신돈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서 결국 공민왕이 신돈을 죽이게 돼요. 자, 나중에는 이 공민왕이 자기의 호위무사들을 만들게 되는데 자제위라고 하는 귀족들의 아들들 중에 뭐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이런 애들만 뽑아다가 호위무사를 시켜요. 그런데 좀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민왕이. 자, 그러다가 이 자제위 중에 홍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홍윤이 공민왕의 후궁과 이제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된다. 자, 그러니까 공민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이 사이에 난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왕위를 물려주겠죠. 그래서 홍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 당시 내관이던 최만생에게 얘기를 했는데 최만생이 홍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홍윤이 다른 자제위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 내가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공민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민왕은 그렇게 자제위들의 손에서 죽게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과장되거나 왜곡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다 고려사라는 책에 나오는데 고려사는 고려시대 쓴 책이 아니라 조선시대 쓴 겁니다. 공민왕이 이랬기 때문에 나라가 좀 어지러웠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뭐 어떤 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사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공민왕 이후에 이제 왕들이 또 나오는데요. 공민왕이 이렇게 죽어요. 신돈이 뭐 그 전에 먼저 죽지만, 자, 그러면서 사실 이 공민왕은 나중에 막 성균관 같은 것도 원래 만들어서 이 당시에 뭐 정도전, 정몽주, 이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등용이 되게 되는데 이 중에 정도전은 조선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죠. 자, 공민왕 다음 임금이 우왕이고요. 그 다음에 창왕이에요. 마지막은 공양왕이에요. 자, 이 우왕과 창왕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데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신돈의 아들일 거다라는 막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게 우왕이 왕우인데요. 왕우, 왕창인데 이는 신우, 신창이 하면서 이 우왕, 창왕을 끌어내게 되는 나중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공민왕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고려를 자주 독립하려고 했던, 물론 뭐 우리가 속국은 아니었지만 거의 속국처럼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한 부인이 죽고 나서부터 이 정치를 할 마음을 잃었던 것 같아요. 네.
공민왕이 끝까지 갔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만약에라는 상상을 하는 것도 재밌지만 사실 역사에서 만약은 없지요. 우연과 우연이 계속되면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그리는요, 이 조선 건국에 관한 이야기, 정몽주와 정도전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고려의 신하였지만 한 명은 고려의 충신으로 남게 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조선의 개국 공신으로 남게 됩니다. 역사 속에. 이 두 인물의 이야기 되게 재밌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성계와 이방원 이런 인물들 이야기도 같이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공민왕의 개혁정치,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이 공민왕의 마음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민왕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유튜브들 영상 보면 많이 나와 있기도 해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제가 알려주진 않겠습니다. 자, 보그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